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인일주에 대한 일주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자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먼저 무인일주에 대한 성경을 공부를 하기 전에 무토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나, 무토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엇이 있는가. 일단 무토는 어때요? 튼튼하죠. 그래서 견고하다. 그래서 무게에 있는 큰 산, 이런 물상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토는 견고하고 무게가 있는 큰 산이다. 그래서 상야의 땅으로 심고 거두는 특성으로, 그다음에 초목이 무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무토다 그랬어요. 쉼없이 자란 후에 풍성함과 여유로움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토는 마음이 넓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春하에 봄, 여름에 출생하고 지기가 윤습하면 만물에 생장하는데 최고의 일주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저열하면 뜨겁고 토기가 좋아하면, 그러니까는 건조하면, 그런 얘기죠. 만물의 생장이 시들어서 어렵게 되는 것이 무토다. 그러니까는 무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윤습해야 된다. 그렇죠. 기름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가을이나 겨울에 생하고 습하면 만물이 부패가 되지만, 천간에 화기가 있으면 귀명이다. 그래서 습한 것을 어떻게 해준다? 말려주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 귀한 명이다, 이런 얘기죠. 비사나 참모를 채용할 때에는 무토일주, 무토를 사주에 무토가 있는 비사나 참모를 채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인체로서는 무토는 위장이나 또는 근육 또는 입 또는 옆구리, 허리, 비장, 피부, 췌장,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토가 상징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무토가 상징하는 건 하늘에는 노을, 병화가 있고 땅에는 태산, 무토가 있다. 그래서 언덕, 그다음에 강토이다, 이런 얘기죠. 제방이나 성과 또는 과묵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용과 축적이, 그다음에 고집이 강한 것도 무토의 특징이죠. 강인함과 투정의 신이고 산에 질 좋은 양토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죠. 또한 이 무토는 토일주는 어때요? 토일주는 일단 신용이 생명이죠. 토일주는 신용이 좋다는 거죠. 특히 무토일주는 신앙이 독실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비만 체질이 많다. 그 다음에 묵은 소리 잘한다. 지나간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후덕하고 털털한 것도 무토의 성정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반대되더라도 그 반대 의견을 잘 수용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데 인색함이 없다. 그러니까 남의 의견도 잘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동화하는 동화력이 있고 중화된 중심의 성정으로 중재 역할을 잘하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예요. 성실하고 신용을 중시하고 중용의 미덕을 지키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죠. 높은 산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듯이 관찰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물을 파악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예요. 뛰어난 안목과 그다음에 사물에 대한 관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무토는 안목과 관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직에 있어서, 회사나 이런 어떤 조직에 있어서 충성심과 책임감이 강한 것이 무토일주의 큰 성장이다, 큰 좋은 점이다,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신의가 좋다고 그랬어요. 신의를 버리지 않고 또 의지가 강하고 또 굳센 것이 무토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신앙심이 돈독한 것도 무토일주죠. 포용력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는 것이 무토도 역시 무토다, 이런 얘기죠. 세월은 바뀌어도 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묵은 소리를 잘한다. 그러니까 애가 어른 소리를 하듯 이런 무토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 묵은 소리를 잘한다. 애가 어른 소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애가 어른 소리를 한다. 그래서 무토는 또한 남을 공경할 줄 알고 인사성과 예의가 바른 것도 무토의
무토의 하나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죠. 목의 극이 심하면, 그러니까는 관의 극이 심하면 흙을 다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많으면 흙을 다 파헤쳐 버리죠. 그래서 간교한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수가 왕하면 돈 걱정하거나 그 다음에 생활 걱정에 마음이 답답한 일주가 무토 일주다. 그래서 적막한 환경이 되는 거죠. 토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흙이 다 진흙탕이 되죠. 뻘탕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적막한 환경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무토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태산처럼 일단 튼튼하다. 그리고 변함없다. 생각이 깊다 하는 것이 무토의 장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언행이 일치한다. 언행이 일치하는 것도 무토의 장점이죠. 온후하고 중후하고 성격이 원만한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성실하고 도량도 넓고 담대하고 반대 의견도 잘 수용하는 것 또한 무토의 장점이다. 그래서 무토는 일단 인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 무토일주다 이런 얘기죠. 중화된 성격이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잘하고 신용을 중요시하는 것이 무토의 큰 장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산로 관찰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을 파악하는데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 역시 무토죠. 높은 안목과 관찰 능력을 조직에 잘 활용하기 때문에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토일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충성심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신의를 버리지 않고 의지가 강한 것 또한 무토일주이다 이런 얘기죠. 신앙심 또한 돈독하고 포용력도 있는 것이 무토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세월이 바뀌어도 산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죠. 지리산이 어디 갑니까? 그렇죠? 누가 떨어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세월이 바뀌어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지난 이야기를 잘한다 이런 걸 우리는 묵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무토의 단점은 뭐가 있느냐? 일단 토가 중화를 이루면 포용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토가 중화를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토가 중화를 이루면 너무나 과목이 지나쳐서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어때요? 너무 답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답답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중화가 깨졌을 때 무뚝뚝하고 또 무표정한 인상으로 인간미가 떨어지는 것 또한 중화를 잃게 되면 무토의 단점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인정 없고 소신이 없는 모습도 무토가 중화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대범한 성정이긴 하지만 태가하면 너무 많으면 편협돼서 자신을 너무 믿게 된다 하는 것도 무토의 단점이다. 일단 무토는 듬직한 산이죠. 그래서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황소고집, 아집, 독성 이런 걸로 인해서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사리 판단이 현명하지 못해서 의견 충돌이 잦은 것도 무토의 단점이다. 그래서 무토가 불긋되면 신의가 없고 인색해서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부실하게 잘 놀래는 것도 무토의 단점이기도 하죠. 강한 고정관념과 그다음에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한 무토의 단점을 보게 되면 생각은 많고 행동은 느리고 지체함이 많은 것도 무토의 단점의 하나에 해당하죠. 기회를 잘 놓치고 작은 일을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기회를 잘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무토가 만약에 흉신인 경우에는 포용력이 없고 깡패 같은 기질을 보이는 것도 무토의 단점이다. 그래서 무토는 과묵하고 좀 조용하고 성질이 느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유부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유부단해서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의 줏대 없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는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그래서 무토는 어떤 것에 조심해야 되는가? 무토의 건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토가 심약하면 즉
수 또는 목. 수는 뭐예요? 재죠. 토에 대해서는 수죠. 토국수 아니까. 그렇죠? 물이 너무 많으면은 흙이 어떻게 돼요? 질퍽해지죠. 또 목이 너무 많으면 토의 기운을 다 어떻게 해요? 극하게 되죠. 그렇죠? 목국타니까. 그래서 수목이 왕하게 되면 소화기 계통이 약하다. 소화기 계통이 약하다. 여자는 겨울에 태어나면, 봄절에 태어나면 자궁이 냉한 것이 무토의 건강에 조심해야 되는 경우다, 이런 얘기죠. 무토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좋은가? 부동산 중개업이나 또는 토건업 또는 군인, 산림업, 영농 또는 운동선수나 학업은 문과가 좋고 여관업이나 골동품, 도자기, 관광산업에 인연이 많은 것이 무토일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어서 무인 일생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은 갑자을축평인 정묘에서 몇 번째? 15번째의 순서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무인은 몇 번째? 15번째로서 뭐를 깔고 있느냐? 지사를 갖고 있죠. 인신사에 지사를 깔고 있어요. 지살. 그 다음에 편관이죠. 편관. 그리고 탕화살관, 문곡기인, 탁당기인. 또 무인일주는 일반적으로 신들리기 쉬운 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망이 크고 명예욕도 크고 의협심도 크고 권위적인 것도 무인일주이다. 그래서 악하지는 않다. 하지만 악하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무인일주를 다른 물상으로 보게 되면 산속의 호랑이. 다음은 근데 마음이 약하고 소심하다. 다음이 큰데 마음이 약하고 소심하다. 뭐가? 무인이. 호랑이죠. 그렇죠. 무인. 근데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꽃감이죠. 꽃감. 그래서 마음이 약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인목을 깔았을 때, 지지에 인목을 깔았을 때는 12운성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인목을 지지에 깔 수 있는 것은 갑인, 병인, 무인, 경인, 이민,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그래서 갑목이 인을 깔았을 때는 걸록에 해당하고, 병화와 무토는 인목을 깔게 되면 일지장생이 되는 거죠. 일지장생은 힘이 세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금이 인을 깔면 절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임수가 인을 깔면 병지에 해당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목 속에는 지장간에 무병갑이 들어있죠.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토죠. 토기 때문에 음양이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비견이고, 화생토, 나를 생하는 자 인수다 그랬죠. 음양이 같기 때문에 뭐다? 편인이고, 그 다음에 목국토하죠. 갑목이 무토를 극하기 때문에 나를 극하는 자 관이다. 그래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관. 그래서 무인은 지지에 비견, 편인, 편관을 깔고 있다. 그리고 호랑이는 어떤 생활을 해요? 단독 생활을 한다. 산림이나 바위가 많은 곳 또는 물가에 우거진 숲을 좋아하는 것이 호랑이다. 호랑이는 짧은 거리는 아주 빨리 뛸 수가 있는데 산을 올라가다가도 힘들면 쉽게 포기하는 것도 호랑이의 단점에 해당하죠. 그래서 일단 무인일주는 일단 두뇌가 영리하고 재치가 있고 어떤 일이든 의욕적이고 그다음에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것이 무인일주의 특징이다. 그래서 무인일주는 어떤 직업에 인연이 있는가? 무인일주는 사업보다는 직장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또는 법관 또는 정대 또는 의사나 교육자 또는 건축, 토건업에 인연이 있는 것이 무인일생이다. 무인일주다. 그래서 이 무인일생의 성정을 보면 본심이 어때요? 깊다. 본심이 깊고 고향 따라서 객지상을 한다. 왜? 인신사에 지상을 깔아서 그렇죠. 그래서 고향 떠나 객지상을 한다. 그러니까 이동이 많다, 이런 얘기요. 변동, 변화수도 많다. 그 다음에 외국 출입을 하는 것이 무인일주죠. 큰 사람은 재물이든 명예든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사람은 일은 많고 소득이 적은 것이 무인일주다. 대인은 재물이든 명예든 크게 성공하지만
소인일 경우에는 별 볼일이 없다, 소득이 적다 이런 얘기예요. 일만 많고. 일지에 편관을 깔았어요. 일지에 편관을 깔아서 나를 극하는 사람이니까 부궁은 별로 좋지 않다, 부궁은 나쁘다, 의견 충돌이 따르는 것이 무인일지의 특징이다. 그래서 만약에 수목이 왕하면, 수목이 왕하게 되면 남편의 경우에는 악처를 만날 수가 있다, 악처를 만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인중에 갑과 병이 암장되어 있죠. 그렇죠. 갑과 병이 암장해서 관인상승을 한다. 관인상승을 해서 북이 지명이다. 그러니까는 암장되어 있는 것이 관과 인이 같이 있으면 관인상승을 하는 거죠. 관인상승을 하게 되면 북이 지명이다 이런 얘기죠. 겉으로는 용기 있는 모습과는 달리 겁이 많다.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선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갈등이 많아서 불안정하다 하는 것도 무인일주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하다. 호랑이가 그렇죠.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공직생활이 좋다. 그래서 남한테 아부를 못하기 때문에 공직생활하는 것이 좋다.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 있으면 아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사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업하려면 거래처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무인일주는 가장 좋겠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인하면은 칼 쓰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무인일세는 자신을 은폐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자신을 은폐하는 심리가 있어서 가족이나 자식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위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인일주이더라. 그래서 매사 신중하고 타인과 충돌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 일에 충실하고 신용을 중시하는 성격이 무인일주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과시성이 강해요. 과시성이 강해서 명예나 여색 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일단 두뇌는 영리하고 재치가 있다. 그래서 일이 의욕적으로 하고 활동적으로, 그 다음에 관록이 발동하면 만인의 대표자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인일주가 일단 목표를 정하게 되면 왕성한 추진력을 가지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 그래서 작은 부분까지도 잘 보살피는 그런 성격이 무인일주이다. 일복은 많고 지구력이 약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득자하면 신의 몸에 액을 당해서 탕화살이 있죠. 그래서 탕화살로 신액을 당할 수가 있고 인간 도락은 면하기 어려운 일주가 무인일주이더라. 그래서 음독을 한다고 해도 병화 때문에 살아나기는 한다. 그래서 무인일주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인일주의 남자는 어떤 성격을 가졌나? 무인일주의 남자는 일단 활동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개척 정신이 강한 것이 무인일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인일주는 외국 출입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외국 출입도 하게 되고 관록을 먹거나 많은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투령에 대해서 지휘하는 사람이 무인일주이다. 그래서 사업은 무역이나 건축 또는 부동산 등에서 대성할 수가 있는 것이 무인일주이더라. 부부궁은 뭐라 그랬어요? 일지편관이라고 했죠. 부부궁은 공방수를 많이 겪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처가 신액이 있거나 사별할 수가 있는 것이 무인일주다. 자식은 신약하지 않으면 아들이 많고 크게 된다. 신약하면 문제가 되겠죠. 일지 탕화살이 있다고 그랬어요. 탕화살로 수족이나 부상 또는 약물 중독, 교통사고, 파편에 의한 다침, 교통사고, 연탄가스 이런 것에 조심해야 되겠다. 요즘 연탄가스 중독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겠죠. 관록을 갖는 것이 무인일주는 좋다 이런 얘기예요. 천지합독으로 또는 생궁으로 아주 길었지만 충이 있거나 충이 오면 아주 흉하다. 그래서 인이 충이 올 때는 언제? 신날, 그렇죠? 신년이 되면 인신충을 해서 충이 오면 아주 흉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무인일성의 남자는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양일주죠. 여자 양일주. 그래서 무인일주의 여자가 양일주죠. 여자가 양일주로 남성적 기질 고집 세고 거만하다. 여자가 양일주이기 때문에 남성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 고집이 세고 거만한 것이 무인일주 여자다. 그래서 남에게 속기도 한다. 너무 똑똑한 것이 탈이다 이런 얘기죠. 고집이 대단하고 자만심이 강한 것도 무인일주의 여자다. 그래서 거만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다가도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이 무인일주의 여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남자와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공직이나 교육계통에 많이 일하고 있는 것이 여자 무인이다. 만약에 합격이 되면 유흥업이나 또는 운전수, 험한 일에 종사를 하게 되고 남편은 공직생활 또는 사업가 등의 인연이 많은 것이 무인일주의 여자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신약하고 재살이 왕하면 부부 인연이 적은 것으로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 즉 구타와 이별, 만남과 이별이 빠른 것이 무인일주의 여자다 이런 얘기예요. 일지의 편관이기 때문에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의견 충돌을 하거나 그다음에 공방수를 겪게 된다. 만약에 관상 혼잡이 되어 있는 경우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무인일주의 여자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무인일주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